네, 주상전화 저희 화요일 종목 상담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청자분 만나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제가 알테오젠을 궁금해가지고요. 네네, 매수가랑 비중은요? 17만 5,400원에 20%요. 아, 오. 최근에 들어가셨나 봐요. 예, 맞습니다. 예. 혹시 오늘 들어가셨을까요, 시청자님? 맞아요. 아, 오늘 들어가셨군요. 네. 이걸 네. 그래서 좀 장기적으로 가능한지 아, 네, 알겠습니다. 장기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네. 목표가나 손절가도 좀 궁금합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장기적으로 가능한지 그거 좀 진짜 궁금해요. 네. 두 분과 함께 전략 세워보도록 할게요. 두 분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오, 네. 오. 그래도 오일공정이 나왔습니다.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신한금융투자에서 목표 네. 주가 30만 원 그러니까요. 레포트가 나왔거든요. 이지은 대표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워낙에 사실 예상치나 추정치가 좀 다 다르잖아요. 알테오젠 장기적으로 봐도 괜찮을까요? 네, 일단은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주가가 상방의 흐름이 나와서 혹시라도 최고가의 기준을 넘어간다라고 한다면 저는 지금 비중의 20%를 보유하고 계시는데 전반적으로 아까 바이오 흐름도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랬을 경우에는 저는 비중은 절반 정도는 그래도 수익을 좀 챙겨 두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먼저 드리고 싶고, 또 최근에 테자라인하는 이제 기업과 피하 제형을 위한 신규 인간 하이루로니다제 변이체 개발에 착수했다라는 또 소식도 나와줬는데,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계속 머크사와의 이슈도 있었고 좋은 부분들도 있었지만 계속해서 좀 새로운 기술을 개발을 하고 좀 더 약간 하나의 진짜 플랫폼, 세계적인 플랫폼 기술을 가진 기업으로 좀 발돋움하기 위한 그런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봤을 때는 저는 좀 계속해서 가져가도 되지 않을까라고는 생각은 하는데, 근데 사실 30만 원이라는 이 가격대가 우리가 딱 정확하게 책정하기는 저는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고, 아무리 좋은 기업들도 이제 업종의 이런 전반적인 분위기 이런 것들은 좀 무시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은 분위기가 전체적으로 제약바이오 쪽에 좀 잘 형성이 되어 있는데, 이러한 흐름들 속에서 물론 예전에는 알테오젠이 제약바이오 좋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혼자서 굉장히 급등세를 계속 좀 맞아요. 이어가면서 시장에서 부각을 크게 받았기는 했지만 일단은 계속해서 추세가 올라오다가 최근에 약간은 밀린 다음에 지금 박스권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무조건 좋다만 생각하고 무조건 30만 원이라는 목표치를 갖고 가다가는 또 어떤 제약바이오 기업의 특성상 우리가 예측하지 못하는 부분들도 생겨날 수가 있고, 또 다른 기업들에게 안 좋은 소식이 들렸을 때는 이제 투자자분들의 심리에서 흔들리는 것들이 분명히 발생을 하면서 주가에도 영향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지금은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좋기 때문에 저는 20만 원 이상까지도 가능할 거라고 보고 있고, 또 전에 3월 18일에 고점 22만 5천 원도 좀 돌파해 줄 수 있는 흐름이 나오진 않을까라고 생각은 하는데, 일단 그렇게 됐다라고 한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비중은 반드시 좀 줄여 두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손절가 같은 경우에도 저는 무시를 못 한다고 생각은 하는데, 이제 기술적으로 봤을 때도 15만 5천 원이 이탈되면 좀 더 무너질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제약바이오 지금 분위기 좋다라고는 하지만 우리가 확신할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손절선도 어느 정도는 두고 좀 대응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도 같이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도 정고점 돌파 가능하지 않을까에 대한 의견 좀 주셨습니다. 네, 시청자님. 네네. 네, 조금 도움이 되셨을까요? 예,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네, 좀 손절가도 알려드렸으니까 좀 꼭 기억하셔서 수익 꼭 내시길 바랄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알테오젠 도와드렸고요. 저희 다음 시청자분도 만나보도록 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이녹스 첨단 소재요. 네네, 매수가랑 비중은요? 5만 원이고요. 네. 10%요. 되게 오래 기다리셨나 봐요. 네. 아이, 네, 오래됐어요. 작년에 들어가셨어요, 시청자님? 아니야, 작년이 아니고요. 네. 2, 3년 된 것 같아요. 아, 네, 한참 알겠습니다. 돼가지고 그냥 내버려 뒀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지금이라도 손절을 해야 되는 건지 네. 더 기다려야 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손절에 대한 예. 부분도 고민하고 계신데 두 분과 예, 함께 예. 전략 세워보도록 할게요. 네, 네. 네, 네. 두 분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긍정 중립. 긍정 주셨네요. 네, 그럼 정재현 대표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아까 ICD도 또 토픽 종목으로 주셨는데 이녹스 첨단 소재도 가능할까요? 대표님? 일단 이녹스 첨단 소재 같은 경우는 OLED 소재를 공급하는 그런 기업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까지 손절을 안 하셨는데 손절을 해야 되는지 그거를 고민하시는 것 자체는 조금 아닌 것 같고요. 실적 돌아설 겁니다. 좀 여유 있게 보시는 거를 좀 권해드리고 싶고요. 우선 보게 되면 OLED가 많이 쓰이면 쓰일수록 이녹스 첨단 소재에게는 긍정적인 요인으로 좀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애플이 일단 아이패드부터 시작해서 OLED를 좀 쓴다고 하죠. 그러면 애플이 쓰게 되면 다 따랐습니다. 결국은 LCD나 이런 쪽에서 OLED로 넘어가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녹스 첨단 소재에게는 수혜로 볼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다만 주가가 움직이지 않는 그런 상황이 오다 보니까 좀 답답함을 느끼시는 건데 비중이 10%세요. 그러면 한 2년, 3년 정도를 보유를 하고 계시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오랜 시간 동안에 겪었단 말이죠. 제가 봤을 때는 만약에 주가가 밀려 내려오게 되면 예를 들어서 28,000원 이하로 만약에 밀린다라면 저는 10%더 매수할 것 같아요. 더 매수를 하게 된다라면 39,000원 정도 때까지 단가가 낮아질 수가 있을 거거든요. 4만 원 밑으로까지. 그러면 저는 좀 여유 있게 보게 되면 수익 보고 팔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시간적인 부분들은 조금 소요가 되겠지만 28,000원 이하에서 분할로 10%를 더 매수를 하게 되면 저는 충분히 수익을 내고 나올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손절을 좀 생각을 하시는 것보다는 일단은 좀 보유하시길 권해드리고 싶고요. 나는 이게 징그러워서 나는 추가 매수하기 싫어라고 한다라면 한 37,000원에서 38,000원 정도 오게 되면 그때 다시 한번 문의를 주시면 그때 이어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시청자님. 네. 네, 조금 도움이 되셨을까요? 네, 도움됐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우리 네, 시청자님 수고하세요. 힘드시겠지만 힘내시길 바라겠고요. 저희 계속해서 종목 고민 받고 있습니다. 전화번호 02-2000-4919번 활짝 열려 있고요. 샵 2034 문자 메시지로 고민되시는 종목명, 매수가 비중 보내주시면 두 분의 전문가 분들이 아주 냉철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여러분들 계속해서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 문자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다음은 6556님이 보내주셨는데 오로스 테크놀로지를 갖고 계십니다. 매수가가 35,000원, 그리고 비중이 20%라고 하는데 보유해도 될지 여쭤보십니다. 1분기 실적이 어닝 쇼크 같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 실적이 어닝 쇼크인 건지 또 홀딩해도 될지 이지은 대표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2분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전체적으로 관련된 이제 섹터 종목들의 분위기가 좋지는 않은데 저는 이미 빠질 만큼 좀 많이 빠졌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매수가가 35,000원이신데 네. 이 가격대라고 한다면 저는 그렇게 부담스럽지는 않은 가격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 저점 부근이 최근에 이제 25,000원까지 빠지기는 해서 좀 불안한 심리가 있긴 있겠지만 계실 수 있긴 하지만 지금 전체적인 흐름의 움직임을 봤을 때는 이 섹터 관련된 종목들이 다 같이 있는 거기 때문에 네. 이 종목의 개별적인 문제라고 보기는 좀 어렵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매수가가 35,000원 이상이시거나 하실 경우에는 비중이 좀 크다라고 저는 생각이 좀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추가적인 대응을 하시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좀 말씀을 드렸을 텐데 일단 비중이 20% 되시고 지금 매수가가 35,000원이기 때문에 크게 부담스러운 가격대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최근 하락이 나왔을 때 그리고 이제 조정 구간에 들어왔을 때도 거래량이 엄청나게 터지면서 조정 구간에 들어온 것보다는 전반적인 분위기에 편승한 조정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저는 아직까지는 크게 보유를 하고 계시는 지금 홀딩 관점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25,000원 이하로 더 떨어진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뭐 비중을 축소를 하시거나 하시는 부분이 발생할 수는 있겠지만 지금은 그냥 홀딩하고 계시면 저는 매수가 이상의 수익은 나올 거라는 의견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홀딩하자라는 의견 남겨주셨습니다. 시청자님 잘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뒷번호 4840번님께서는 핑거가 궁금하셔서 연락을 주셨습니다. 매수가가 14,000원에 비중 5%인데요. 차트를 보니까 정말 답답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시청자님 굉장히 오래전에 들어가신 것 같은데 정재훈 대표님께 바로 여쭤보도록 할게요. 120초 드리겠습니다. 네. 핑거를 좀 14,000원대에 좀 매수를 하셨는데요. 일단 잠깐 핑거의 홈페이지를 들어가 봤었어요. 그랬더니 좀 나오는 부분들은
스마트 금융 플랫폼 1위 사업자 뭐 이렇게 됐습니다. 네. KB금융 뭐 여러 가지 좀 앱 사업도 하고 있고 플랫폼 사업을 좀 진행을 하고 있는데 실적은 안타깝게도 많이 대폭 줄었습니다. 단 경쟁이 좀 치열해진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 지금은 손절 타이밍은 좀 늦지 않았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반등이 나왔을 때 그때 좀 보는 게 좋지 않나라고 좀 보여지고 마찬가지로 5% 비중이니까 지금 일봉 차트나 뭐 월봉 차트를 보게 되면 바닥권역으로 좀 보여지고요. 주봉 차트를 보더라도 이중바닥형의 모습이 아닌가라고 좀 보여지고 충분히 반등은 나올 수 있어 보이거든요. 그러면 제 개인적인 의견은 아직까지는 이게 방향성이 좀 나와주지를 못했어요. 좀 비추세 구간으로 기간 조정 형태로 좀 들어가 있거든요. 만약에 변동성이 좀 생기게 된다면 거래량이 없이 밀린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밀린다라면 8,500원 이하로 밀린다라면 한 5% 정도 더 매수를 해보는 게 어떨까라는 좀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평단이 11,000원대 초반까지 떨어집니다. 그러면 이 구간대에서 손실을 좀 제법 줄이거나 아니면 손실 없이 매도를 하고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손절을 권해드리고 싶지는 않고요. 오히려 밀린다라면 5% 비중이니까 5% 정도만 더 매수를 하셔갖고 단가를 낮춘 다음에 네. 한 11,000원 정도 좀 마무리하자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문자 상담 2가지 도와드려봤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 좀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고요. 저희 다음으로는 전화 상담으로 이어서 가볼게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예.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예, 필 옵티스고요. 네네. 34,000원에 매수했고요. 네. 예, 비중은 10%예요. 아, 그 어. 유리기판 이슈 나왔을 때 좀 들어가셨나 봐요. 예, 예, 예. 네, 고점에 좀 들어가셔서 최근에 예. 좀 하락 나와서 좀 걱정되실 것 같아요. 예. 네, 그럼 두 분과 함께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분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중립 긍정이네요. 그러면 이재은 대표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뭐 유리기판 이슈 아직 살아있는 건지 필옵틱스 어떻게 바라보면 좋을까요? 일단은 저는 아직까지는 좀 살아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이제 많은 빅테크 기업들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뭐 삼성전기도 그렇고 SKC도 그렇고 계속해서 이제 유리기판이 처음에 이슈가 나왔을 때는 너무 먼 얘기다. 그래서 특히 뭐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에 도움이 되는 부분들을 좀 더 길게 생각하고 저 또한 처음 이 이슈가 나왔을 때는 시장에서는 아직까지는 먼 얘기를 좀 끌어다가 단순 기대감으로 적용이 되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일단 기업들의 움직임과 그리고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도 속도를 계속해서 빠르게 이제 앞당기고 있는 모습들을 봤을 때는 분명히 이 유리기판에 대한 필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는 것을 좀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최근에 AI 반도체 관련돼서 지금 반도체 종목들의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좋지 않은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지금 그러한 흐름에 조금은 좀 같이 편승이 되고 있고 특히 요즘 시장 같은 경우에는 실적 기반한 종목들이 워낙 좀 좋은 모습을 나타내다 보니 이런 종목 관련돼서는 좀 쉬어가는 구간이 나온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는 시세가 아예 끝났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지 않고 약간은 쉬고 있는 흐름이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관련된 기업들 뭐 YC캠 특히 대장주격으로 움직였던 종목들 YC캠, HB테크놀로지, 캠트로닉스 이런 종목들 ICD 같은 경우에도 다들 대부분의 추세가 약간은 꺾인 건 있지만 완전히 끝났다라고 판단하기는 좀 이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지금 이제 매수가가 3만 원 정도이시긴 한데 비중이 10%시거든요. 그렇지만 추가 매수에 대해서는 살짝 지금은 좀 아직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만약에 더 빠지게 된다라고 한다면 26,000원 부근까지도 밀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밀리지 않고 말아 올려줄 수도 있고 혹시라도 밀려서 어느 정도의 이제 저점을 좀 다져가는 모습이 보인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제가 아까 언급드린 종목들의 흐름을 같이 보시면서 비중을 좀 확대하셔서 충분히 수익을 내고 나오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말 자세하게 또 전략 만들어드렸는데 네, 시청자님 예. 네, 조금 고민 해결되셨을까요? 예,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필옵틱스로 꼭 수익 보시길 바라겠고요. 저희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분도 만나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 고민되실까요? 한국전력요. 매수가랑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5% 24,800원요. 아, 24,800원이요. 몇 달 전에 네. 매수하신 걸까요?
이거 25,300원 제일 높게 올라갈 때 그때 매수했어요. 아. 좀 내려 떨어지니까 더 3만 원 간다고 방송에서 그러길래 매수했는데 자꾸 떨어지더라고요. 아이고, 매수하자마자 밀려가지고 답답하실 네. 것 같아요. 네. 네, 그럼 지금 가장 고민되시는 게 어떤 부분이실까요? 아, 지금 추가 매수해도 되겠나 싶어서 잘 아. 몰라가지고요. 아, 네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 네. 전략 만들어 볼게요. 네. 네, 한국전력에 대한 두 분의 의견 들어보도록 할게요. 과연 비중 확대 가능할까요? 팻말 들어주시죠. 아, 긍정 두셨네요, 오, 대표님. 그러니까요. 지금 자리에서는 좀 추가 매수 괜찮습니까? 손절하세요 그러면 손절 못 하실 것 같고요. 우선 그 한국전력이 좀 안 좋았던 부분들이 이런 얘기를 좀 드려서 좀 죄송스럽긴 하지만 전기 요금을 인상을 해야 되는데 계속 억눌렀어요. 네. 지난 정부도 마찬가지고 이번 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력에 대한 부분들 인상을 못 시키게 좀 억누른 측면이 있었죠. 그러면서 공기업들이 대체적으로 다 피해봤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전력이 좀 많이 억눌린 그런 모습들인데 가격의 인상은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되면 당연히 좀 이 실적이 개선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올해부터 턴어라운드가 좀 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이게 될 겁니다. 다소 좀 시간이 걸릴 수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한국전력 같은 경우는 좀 여유 있게 보시길 권해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지금 밸류업에 대한 얘기, 밸류업 프로그램 얘기들을 좀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놓고 봤을 때 뭐 공기업들 같은 경우는 당연히 참여를 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게 된다라면 한국전력도 충분히 기회가 될 수는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5,000원 정도대 매수를 하셨는데요. 만약에 내일 다음 주, 그러니까 내일 쉬고 뭐 이번 주 말이나 다음 주 정도에 추가적으로 좀 밀리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게 된다라면 지금 비중이 5% 정도라고 좀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 5% 정도는 더 매수를 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크게 걱정하지는 마시고요. 일단 매수를 하시되 아마 올해부터는 한국전력도 배당을 주지 않을까 싶어요. 그냥 적금 들었다 생각하시고 그냥 떨어지면 좀 더 매수를 해서 10% 채우시고 배당 받자 그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뭐 손절이 조금 어려우실 것 같아서 5% 정도 비중 확대는 좀 괜찮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시청자님. 한 3천까지 올라갈 수 있어요? 3만 원이요? 23,000원. 23,000원이요. 네. 23,000원까지는 좀 무리 없을까요, 대표님? 그 이상 올라갈 거니까 어. 편안하게 기다리시고 추미하시고 배당 받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배당도 받으시고 23,000원 이상까지 목표가 제시해 드렸으니까요. 우리 시청자님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분도 만나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종목 고민되실까요? 네, 어보브 반도체요. 네, 매수가랑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예, 18,300원에 30%인데요. 네네. 너무 많이 빠져서 아. 이게 어떻게 될지 궁금하고 단기간에 올라오기는 힘들 것 같은데 어디까지를 봐야 되는지 좀 알려주세요. 네,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한 달 사이에 좀 많이 빠졌어요. 오버브 반도체. 그래서 최근에 또 상담 단골 종목이잖아요. 네. 오버브 반도체 과연 앞으로 좀 반등할 수 있을까요? 두 분의 의견 들어볼게요. 팻말 바로 들어주시죠. 긍정이십니다. 네. 그래도 두 분 다 긍정이시네요. 이지은 대표님께 여쭤볼게요. 워낙 또 힘을 못 쓰고 있어가지고 좀 걱정이실 것 같은데 걱정할 필요는 없을까요? 네, 일단은 좀 걱정이 많이 되실 것 네. 같기는 한데 전반적으로 이제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의 좀 분위기가 좋지 않은 상황이고 이제 어부브 반도체는 비메모리 반도체 중에 이제 두뇌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이제 두뇌 역할을 수행하는 MCU라는 반도체 칩을 전문적으로 생산을 하는데 올해 반도체 기업들이 이제 새로운 먹거리는 자동차 쪽이다라는 얘기가 또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그쪽 관련된 이제 반도체도 개발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새롭게 모멘텀으로 엮일 수 있는 부분들을 또 계속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주가가 최근 들어서 4월 후반부터 해서 5월 초반까지 이 종목뿐만 아니라 많은 종목들이 이렇게 비슷하게
흘러내리는 양상을 보였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이 종목을 정리할 타이밍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매수가가 18,000원, 18,300원이신데 이 가격대까지는 저는 크게 부담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비중이 30%를 가지고 계신데 비중에 30%가 있으시기 때문에 더 추가 매수는 사실 저는 그렇게 크게 권해드리고 싶지는 않고요. 이제 어부부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또 뭐 현대차에서 ADAS 그 차량용 반도체에 대한 모멘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왔을 때 또 같이 움직여주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저는 좀 기다려보시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요. 지금 추가적인 하락은 더 이상은 저는 일단 이 가격대에서 오늘 좀 이탈을 했기 때문에 14,000원이 이탈해서 살짝 아쉬운 부분은 있지만 전체적인 분위기에 따른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또 여기서 어느 정도의 가격대를 다지고 반등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저는 홀딩 하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은 하되 더 이상의 비중 확대는 하지 마시고 일단은 매수가까지 올라오기를 한번 같이 기다려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의견 드리고 싶습니다. 네, 좀 추가적으로 조정이 나오기보다는 좀 반등에 대한 가능성은 말씀드려봤거든요. 네, 시청자님. 네. 네, 조금 도움이 되셨을까요? 한 연말까지 기다리면 될까요? 연말이요? 네. 네, 연말까지는 좀 괜찮을까요, 대표님? 일단은 저는 연말 전까지 좀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도 두 분 감사합니다. 모두 긍정 남겨드렸으니까요. 우리 시청자님 잘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분도 만나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여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종목 고민되실까요? 네, 포스코 퓨처 M이요. 네, 매수가랑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37만 1,500원이고요. 네. 26%요. 이거 비중 확대를 계속 좀 하신 건가요, 시청자님? 아니에요. 한 번에. 한 번에 작년에 산 들어가셨어요, 시청자님? 그게 1월경이, 올 1월경이죠? 1월? 아, 네. 아이고, 걱정 많이 되시겠어요. 네, 네, 좀. 네, 앞으로의 전망 한번 여쭤봐 드릴게요. 네네네. 네, 포스코 퓨처엠 과연 반등할 수 있을까요? 두 분의 의견 들어볼게요. 팻말 바로 들어주시죠. 긍정이시고요. 네. 중립이십니다. 긍정 의견 한번 들어볼게요. 근데 매수가가 꽤 높으시거든요. 네, 긍정이시라는 건 그래도 좀 여기서 어느 정도 선까지는 반등할 수 있다라는 의견이실까요? 2차 전지 상담해드리기가 제일 조심스럽습니다. 우선 좀 봐야 되는 부분들은 2차 전지 쪽 전기차에 대한 이슈나 이런 부분들은 다들 아실 거예요. 안 좋다, 역성장한다, 계속적으로 뭐 안 좋은 그런 얘기들만 좀 나와주고 있죠. 실적도 계속 안 좋을 것이다라는 얘기들이 있었어요. 근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1분기 실적은 예상치보다 다 좋게 나왔습니다. 2차 전지 소재 쪽의 기업들을 보게 되면 예상보다 다 높았어요. 근데 그 이후에 좀 나온 부분들을 보게 되면 2분기 실적도 적자될 거다라고 또 기사가 또 나옵니다. 결국은 수급적인 측면에서 놓고 봤을 때의 부재예요. 수급 부재가 가장 큰 요인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중요한 거는 생각을 해보셔야 될 부분들은 2차 전지 쪽 섹터가 이제 죽어가는 섹터냐 성장을 해 나가는 섹터냐 이걸 먼저 좀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37만 원에 매수하셨다는 얘기는 작년에서 올해 초에 좀 많이 제법 올라가고 있을 때 이제 올라가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매수를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시 밀려 내려오고 나서 대응을 안 하신 부분들인데 지금 구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대응을 하는 그런 구간들은 아니고 아직까지는 비추세 구간입니다. 그러면 지금은 좀 버틸 수 있는 여력이 필요하다, 시간이 좀 필요하다라는 부분을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거래량 자체가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어요. 거래량 자체가 줄어들었다는 얘기는 소외를 좀 받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그런 사항들이에요. 그러면 다시 이제 관심을 가질 때를 기다릴 필요성은 있을 것 같은데 최근 들어서 뭐 미중무역 분쟁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죠. 전기차에 대한 얘기들도 계속 나오고 있고 관세 얘기도 나오고 있고 거기에다가 또 한 가지 보게 되면 인공지능 기반의 전력에 대한 수요라든가 이런 부분 얘기가 나와요. 그러면 거기에서 ESS 저장 장치라는 부분들이 있겠죠. 전부 다 2차 전지에 대한 소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필요합니다. 쓰일 때가 필요해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아직까지는 시장에 매기가 들어오지 않는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좀 여유를 갖고 보시되 갖고 계시면 아마 매수가 위로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좀 여유를 가지고 보시되
매일 보지 마세요. 승질나고 짜증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간히 좀 열어보시라.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시청자님 포스코 퓨처앱 상담 도와드렸는데요. 도움이 많이 되셨을까요, 시청자님? 아, 네. 그런데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네. 근데 지금 조금 더 물타기를 좀 들어가면 안 될까요? 추가 매수에 대한 부분 여쭤보시는데 대표님. 저는 추가 매수를 해도 만약에 주가가 밀리면 저는 매수해도 좋다고 보고 있어요. 산반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게 횡보하는 기간이 한 달 횡보를 해주고 쫙 올라가면 너무나 좋아요. 아유, 근데 이게 올해 내내 횡보하고 내년도 횡보하고 그러다가 올라가면 아마 너무나 답답해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좀 감안하고 판단하시되 저는 포스코 퓨처엠 올라갈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좀 느긋하게 보겠다라고 하게 되면 27만 원 밑으로 빠진다라고 하면 저는 비중 늘려도 좋다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추가 매수는 27만 원 밑에서 해보자라고 이렇게 말씀드려봤습니다. 내 종목도 이렇게 자세하게 상담받고 싶으시다 하시는 분들 계시죠? 아래 나가고 있는 전화번호, 문자 메시지 샵 2034 그리고 유튜브 채팅창까지 활짝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